네, 이더리움이 2026년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단돈 100원으로 지금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양자 컴퓨터 시대를 대비한다라고 합니다. 단돈 100원, 정확하게는 0.07달러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직도 좀 추상적이고 좀 먼 미래의 이야기다라고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Q-Day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암호를 깨트리는 시점, 한 번만 깨트리는 시점이 오게 되면 그 뒤로는 전부 다, 그러니까 0 to 100가 아니라 0 to perfect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Q-Day가 온다라는 거고, 그 시기를 지금 현재 학자들은 2029년에서 2035년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그 암호화 기반 자체가요, ECDSA라는 그 암호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타원 곡선 기반 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ECDSA 기반의 거의 대부분이 이 암호 서명인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근데 요거는 지금 양자 컴퓨터에 매우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면은 공개 키로부터 지금 현재 암호화폐 거의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메이저 애들 거의 절반 이상이 주소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키를 거꾸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 순간에 이제 그 모든 여러분들의 지갑 안에 있는 그런 돈들은 탈취당하고 도난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더리움이 내는 그 지금 현재 그 솔루션은 SPHINC 플러스라는 해가지고 뭐 스피닉스 플러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NIST가 선정한 양자 내성 서명 기술입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이제 기술을 EVM 환경에서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거든요. 버추얼 머신. 그래서 EVM 환경에서 이제 최적화하는 것을 이 스피닉스 플러스를 지금 현재 완벽하게 최적화를 해냈다라는 겁니다. 미국 표준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하면은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0.07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0원 정도 되는 돈으로 계정 하나를 양자 컴퓨터에 대한 공격, 그래서 양자 내성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온체인 검증 비용을 단돈 100원으로 요걸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127,000가스, 서명 크기로는 3,700바이트인데요. 과거에 이제 보안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이제 컴퓨팅 파워나 이런 것들 솔루션, 돈도 많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저렴하죠. 이 3,700바이트면은요, 3kb거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금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SSD 이런 것들이 기본 1TB잖아요. 이게 킬로바이트 단위가 얼마나 작으냐면은 키로가 1000개가 모이면 메가가 되고요. 메가가 또 1000배가 커지면은 기가가 되고요. 기가가 1000배가 커지면은 요게 1TB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적은 데이터 처리 양으로도 보안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 하드포크 횟수는 0회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이런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려면은 이제 특히나 이런 보안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전체를 멈추거나 하는 그런 하드포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하드포크 할 때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이 워낙 크게 주니까 기본적으로 셧다운을 주다 보니까 그거를 막 몇 시간 며칠 전부터 다 알람을 켜줍니다. 하드포크 정확하게 언제 한다. 너네 그 전에는 좀 일부 네트워크를 좀 중단하거나 그렇게 해라라는 거를 암시를 주는 건데, 요건 하드포크 없이도 가능하니까 중간에 이제 유동성이 끊기거나 이럴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제 솔리디티 코드만 수정을 해가지고 바로 즉시 도입이 가능한 스피닉스 플러스,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전혀 시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ERC4337이라는 게 이제 계정 추상화 기술인데요. 이 계정 추상화 기술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지갑 구조를 그대로 쓰면서도 특히나 이제 고액 자산가들의 그 지갑을 보안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보안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도 문제가 안 되고 개별 지갑에서도 특별히 내가 자산을 이동하거나 이럴 필요도 굳이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이 Q-Day, 다가올 Q-Day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메가 로드맵은요, 초고속 초경량 엔진을 탑승시키려는 게 이더리움의
메가 로드맵입니다. 단순한 속도 개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초당 1만 처리하는 속도, 그러니까 1만 TPS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90% 노드를 가볍게 한다라고 해서 지금 특히나 이제 어쨌든 지금 우후죽순 터져 나오는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 대항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애들을 좀 제끼겠다. 못 따라오게 하겠다. 아예 진입장벽 세우겠다라는 그 영구적 생존성 확보한다라는 겁니다.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미 이더리움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L2 확장성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에 진행해서 한 6개월간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무리가 전혀 없어요. 좋아요. PRDAS라는 그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도입하게 되면은 데이터 가용성 좋아지고요. 처리량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또 가스 한도를 크게 늘려가지고 초대형 그런 데이터들이나 이런 처리에서도 무리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확장할 수 있는 아주 그 큰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놨다. 기초 공사를 끝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글램스테드람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1만 TPS 만들어서 이게 이제 솔라나 이런 애들보다는 확실히 이더가 느립니다. 근데 1만 TPS 정도 되면은 솔라나 이런 애들이랑도 충분히 속도로서는 문제가 없어지게 돼요. 기술적으로는 EPBS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제한자와 빌더를 분리하는 EIP773이라고 있어요. 요거랑 병렬 실행 확률을 구축하게 됩니다. 지금 AI 컴퓨팅 시대에서 GPU가 CPU를 압도하게 된 이유가 이 AI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코어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 GPU는 이 코어 수를 거의 무제한으로 늘려버릴 수가 있다. 근데 CPU는 어쨌든 중앙 처리 장치 하나만 딱 되거든요. 이 GPU가 이 멀티 쪽에서는 뛰어나다라는 거고 요 글램스테드람으로 이제 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초당 속도는 빨라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병렬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지연이 생길 일이 없어요. 기존의 CPU 같은 형태에서는 병렬 처리가 아니라 직렬 형태에서는 앞서의 일들이 끝나야 뒤의 것들이 됩니다. 그럼 무조건 뒤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렬로 되면은 또 좋은 게 뭐냐면 기다리는 사람께 먼저 처리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또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또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니까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올해 하반기는요, 해고타라는 그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용량을 90% 줄여버립니다. 지금 이더의 노드 부담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90% 주는데 요 버클트리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이제 노드 부담을 줄인다라고 합니다. 지금 노드 하나 드는데 그 부담이 너무 크면은 네트워크 참여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유저로 하여금 노드 저장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니까 유저의 참여들도 높아지게 되고 누구나 쉽게 이 네트워크를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더의 네트워크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스테이트레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무상태 검증의 기반이 되는 거고 이더리움이 어쨌든 그 표방하는 게 탈중앙이거든요. 스테이트레스 클라이언트가 돼서 무상태 검증의 그 기반의 그 시스템이 결국 탈중앙으로 완벽하게 나가는 그런 준비가 올해 하반기에도 굉장히 큰 게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시장은 빠지죠. 고점 대비해서 여기엔 67% 정도 하락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기관들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SEC와 CFTC에서 2026년 3월 공식적으로 스테이킹 보상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이나 이 기관의 스테이킹 기관 ETF 규제가 장벽이 완벽 해소됐고요. 원래 이더리움은 이 분야에서 강자였습니다. 디파이를 통해서. 근데 이제 ETF를 통해서도 스테이킹 크립토가 생기게 되면은 대박이 되는 거죠. 이미 블랙록에서는 비트코인 기반의 스테이킹 ETF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커브드 콜인데 이더는 정식 스테이킹도 가능하죠. 그러면은 더 커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ETF의 순유입 5월에 이제 현물 ETF 들어온 돈이 이제 15억 달러, 약 2조 원 정도 되는데 이제 현물 ETF도 슬슬 반전이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거래소 잔고가 미친 듯이 적습니다. 전체 이더리움 물량의 한 8.3%밖에 거래소에 물량이 없어요. 이거는 비트코인보다도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이 사운드 머니로서
서플라이 스퀴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시세로서는 쇼 스퀴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일본에서도 암호화폐 규제 대상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세금이 되게 비싼데 강력한 세제 혜택이 이번에 나오고요. 기존 대비했을 때. 그리고 이제 ETF를 상장하게 되면 아시아 최초로 크립토 현물 ETF에 대한 그런 상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자 방어나 양자 내성에 대한 그런 코인들이 뭐 이슈나 테마만 바꿔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더리움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스피닉스로 완벽하게 또 미국 표준 연구소 NIST에서 제시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이미 그 EVM 환경에서 최적화를 성공을 끝냈기 때문에 뭐 양자 내성 코인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저렴하게 빠져있는 이더리움을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여러가지나 기관이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슬슬 반전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2026년에 상반기 하반기 큰 업데이트 글램스테르담이랑 해고타 요 두 개가 큽니다. 요 두 개 되면은 또 기존의 뭐 예를 들면 솔라나 같은 이런 애들 거에 대한 파이도 다시 엄청 가져올 거라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인베스팅 트레이딩 아이디어 필요하신 분들은요 텔레그램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텔레그램 입장하셔가지고 더 많은 도움 꾸준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